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새 TWS 이어폰인 에어팟 2세대를 지난번 Q&A 편에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1세대에 비해서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을지, 에어팟 콩나물 디자인은 도대체 왜 안 바뀌는 건지, 커널형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왜인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케이스예요. 딱 쥐었을 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장 크기면서도 상당히 단단하죠.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해보셨을 이 힌지는 가히 예술 수준이어서 무의식 중에도 커버를 열고 닫게 만들죠. 커버에 상당히 강력한 자석이 들어있어서 촥 하고 닫히고, 힌지에 스프링이 들어있어서 살짝만 밀어도 완전히 열리게 도와주죠. 케이스 안쪽에도 에어팟을 붙잡아주는 강력한 자석이 들어있어서 에어팟을 넣자마자 쏙 하고 빨려 들어가서 충전이 시작이 되죠. 덕분에 케이스를 쥐고 흔들어도 에어팟이 빠진다거나 충전이 되지 않는 현상은 생기지 않죠. 1세대와는 다르게 2세대에선 무선 충전 기능이 새로 지원이 되죠. 무선 충전이 잘 되고 있는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LED는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옮겨주고, 뒤에 강제 페어링 버튼이 조금 올라오고 힌지가 무광으로 바뀌는 등 소소한 변경점이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에어팟 1세대도 2세대 케이스를 끼워서 무선 충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디자인 코드 때문이겠지만 애플 액세서리의 이 유광 플라스틱 마감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처음에는 고급스러운데 금세 이렇게 흠집이 나서 서드파티 케이스를 끼워줘야겠다는 느낌이 확 들 정도예요. 애플 팬스도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면서 무광으로 바뀌어서 기대를 해보았는데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다음 버전 다 무광이었으면 좋겠어요. TWS 중에서 에어팟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막대기와 오픈형 이어폰이라는 특징이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도 이 디자인은 그저 이어팟의 디자인이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알고 나니까 오히려 에어팟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서 거꾸로 개발 중이었던 에어팟 형태의 이어팟을 맞춘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먼저 이 막대기 안에는 배터리와 안테나가 들어있어요. 실린더형 배터리의 겉부분을 안테나가 감싸고 있는 형태예요. 에어팟이 다른 TWS에 비해서 가지는 굉장히 큰 장점이 배터리 사용 시간과 무선 품질인데, 에어팟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안테나 면적이 넓은 덕분에 안테나의 감도를 낮출 수 있어서 무선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배터리 사용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었어요. 다른 TWS처럼 안테나가 작으면 감도를 높여야 돼서 무선 품질도 배터리도 나빠지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그리고 에어팟에 들어있는 수많은 특허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스니핑이란 거예요. 일반적인 TWS 이어폰은 마스터 슬레이브 개념으로 동작을 하는데, 보통은 R 채널인 마스터만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통신을 하고, 슬레이브인 L은 스마트폰이 아닌 R인 마스터하고만 통신을 해요. 블루투스는 1대1 통신이 기본이라 이런 방식을 써요. 그런데 이 머리 안에 있는 뇌가 굉장히 전파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마스터가 슬레이브로 신호를 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마스터 배터리가 슬레이브에 비해서 더 빨리 닳는 것도 문제고, 결정적으로 끊김이 여기서 생기는데,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스니핑, 즉 중간에 신호를 훔쳐서 마스터 슬레이브 개념이 아니라 사실상 양쪽이 둘 다 동시에 스마트폰과 직접 통신이 되는 형태죠. 덕분에 무선 안정성은 업계 최고죠. 이 막대기 끝에는 마이크가 들어있어요. 이 마이크는 이 위쪽에 있는 마이크와 동시에 작동해서 위상 제어를 통해 빔포밍을 형성해내죠. 빔포밍 마이크는 말 그대로 빔을 형성해서 그 방향의 소리만 집중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이 두 마이크의 거리에 따라서 좀 더 빔포밍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최적의 길이가 3cm예요. 딱 에어팟의 두 마이크 사이의 간격이죠. 게다가 다른 TWS보다 마이크가 더 입에 가까워서 목소리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이 양쪽에 있는 검은 점은 근접 센서로 귀 안에 있을 때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죠. 빼면은 멈추지만 다시 끼면 재생이 안 되는 갤럭시 버즈와는 다르게 에어팟은 빼면 멈추고 다시 끼면 재생이 되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직관적인 방식이죠. 에어팟이 다른 TWS와 또 다른 부분은 오픈형 이어폰이라는 특징이죠. 미국 소비자의 선호나 안전을 위해서 오픈형으로 만든 것도 있겠지만, 에어팟을 오픈형으로 설계한 또 다른 이유는 다른 TWS에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압도적인 통합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기의 떨림을 통해서 소리를 듣지만 뼈의 진동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요. 골전도 이어폰이 그런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목소리는 귀보다 뼈의 진동을 통해서 듣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녹음한 내 목소리와 내가 느끼는 내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에어팟은 여기서 착안해서 골전도 마이크를 사용했어요. 애플에서는 보이스 어스로미터라고 부르는 음성 가속도계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 뼈를 통해 나오는 진동을 소리로 바꾸어서 통합 품질을 높이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귀를 누르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동을 가속도계가 음성으로 바꾸는 거죠. 이전 갤럭시 버즈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소리는 입 앞에서 89.4dB, 귀에서는 75에서 80dB쯤이 나와요. 하지만 지하철 같은 상황에서는 주변 노이즈가 95dB까지도 상승해서 사람 목소리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통화가 안 되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에어팟의 경우에는 고음은 빔포밍 마이크를 사용해서 소음 사이에서 입 방향의 소리만 받아들이고, 우리 목소리의 기음, 즉 기준음이 되는 저음은 이 골전도 마이크를 통해서 수음을 해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진동은 주변 소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시끄러운 환경이어도 노이즈가 없는 깨끗한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커널형으로 만들면 이어팁이 진동을 상쇄시켜서 골전도 마이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데, 에어팟은 이어팁이 없이 바로 귀와 밀착되기 때문에 골전도 마이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 통합 품질을 높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에어팟 2세대에서 메인
메인 프로세서가 애플워치와 공용으로 사용하던 W1 칩에서 H1 칩으로 바뀌었죠. 덕분에 기기간 전환 속도가 2배 빨라지고 레이턴시도 30% 감소했다고 하죠. 음악 감상 등에선 잘 안 느껴지겠지만 영화나 게임같이 화면과 음향이 동시에 나오는 컨텐츠의 경우에는 체감이 될 거예요. 저도 에어팟 1세대와 2세대를 가지고 배그를 번갈아 가면서 해봤는데 총을 쏘고 들리는 소리가 에어팟 2세대가 훨씬 더 지연이 적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에어팟이 다른 제품 대비 가지는 강점은 바로 배터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넓은 안테나 면적으로 인해서 TWS에서 배터리 소모량이 가장 높은 안테나 전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전류 소모량이 매우 적은 직접 설계한 W1 칩과 H1 칩을 사용해서 다른 TWS보다도 훨씬 더 적은 배터리로도 긴 러닝타임을 만들어냈죠. 에어팟 2세대는 에어팟 1세대와 동일한 93mAh 배터리에 들어가는데 사용시간은 거의 동일한 에어팟 단독으로는 5시간, 케이스 포함 24시간 작동해요. 비록 에어팟 1세대는 최대 24시간, 에어팟 2세대는 최소 24시간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H1 칩의 전력 효율이 크게 향상된 것처럼 보이진 않죠. 그 이유는 바로 에어팟 2세대에서 새로 추가된 헤이 시리 기능 때문이에요. 지난번 홈팟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계속 대기하다가 헤이 시리 라는 콜사인 들리면 바로 적당하게끔 마이크는 계속 켜져 있어야 되고 주변 소음과 목소리를 구분하는 프로세싱을 실시간으로 해줘야만 하죠. 다만 에어팟의 경우에는 음성 가속도계가 주변 노이즈 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별도의 노이즈 저감 프로세싱이 크게 작동할 필요가 없는 데다가 음성 가속도계가 목소리가 나오는 시점, 즉 진동을 인식해서 준비 모드로 활성화한 것도 가능해서 큰 전력 손실이 없었기 때문에 헤이 시리 기능을 추가할 수 있었죠. 애플 조준 커스텀 프로세서와 넓은 안테나, 골조노 마이크 덕분에 높일 수 있었던 전력 효율은 애플 에어팟의 긴 사용 시간을 보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형화를 가능하게 했죠. 덕분에 에어팟은 TWS 중에서 매우 작은 사이즈인데다가 에어팟의 배터리 용량이 작은 덕분에 케이스의 배터리 용량도 줄일 수 있어서 경쟁작 중 최소 사이즈의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스 포함 24시간 사용이 가능한 것은 정말 대단한 점이죠. 그 다음으로 볼 건 음향 성능이에요. 에어팟 1세대와 2세대를 비교해보면 음향 성능은 크게 차이 나는 점은 없어요. 두 제품 모두 여전히 오프닝 이어폰에서 보기 힘든 매우 출중한 주파 성답을 보여주고 실제 청감상으로도 상당히 평탄하고 왜곡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려주죠. 또한 오픈형 이어폰의 숙명이 왜곡률도 굉장히 낮은 편이죠. 유일하게 다른 건 지연 시간이에요. AAC 코덱과 SBC 코덱을 통해서 측정한 그래프이고 측정 장비를 통해서 측정된 지연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스마트폰에 연결했을 때 나오는 값을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상대적인 비교로만. 애플에서 발표한 대로 전체적인 지연 시간이 모든 코덱에서 감소하긴 했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에어팟 2세대의 경우에는 지연 시간을 반복 측정할 때마다 지연 시간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에어팟 1세대에선 이런 일이 없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제 추측으로는 이 피드백을 통해서 레이턴시를 지속적으로 보정하는 기능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측정기기가 아닌 스마트폰과 연결되었을 때는 어떻게 작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고로만. 그 다음에 볼 건 가장 중요한 통합 품질이에요. 에어팟은 지금까지 나온 TWS 중에서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압도적인 통합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 빈포인 마이크 2개와 골조노 마이크를 통해서 저음과 고음을 분리해서 받은 다음에 합성해서 음성을 만들어내죠. 과연 에어팟 1세대와 2세대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번에도 폴카 테스트예요. 사람의 입을 모사하는 마우스 시뮬레이터와 귀를 모사하는 이어 시뮬레이터가 부착된 해츠가 일반 측정 신호 대신 표준 음성을 통해 측정한 값이에요. 1점부터 5점까지 있고 5점에 가까울수록 좋은 점수죠. 이어폰으로 받아들인 소리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주관적으로 들어보고 평가를 해볼 수도 있어요. 먼저 소음이 없는 환경에서의 폴카 테스트예요. 먼저 여자부터. A king ruled the state in the early days. The ship was torn apart on the sharp reef. A king ruled the state in the early days. The ship was torn apart on the sharp reef. We talked of the slideshow in the circus. He ran halfway to the hardware store. We talked of the slideshow in the circus. He ran halfway to the hardware store. 무소음 환경에서는 둘이 큰 차이가 없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은 소음을 틀어둔 환경에서의 폴카 테스트예요. A king ruled the state in the early days. The ship was torn apart on the sharp reef. A king ruled the state in the early days. The ship was torn apart on the sharp reef. 측정 특성상 소음 환경에서 반복 측정 시 편차가 적은 편인데 에어팟 2세대는 에어팟 1세대에 비해서 반복 측정 시 약간이지만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기록했어요. 측정에서 사용된 해츠는 사람과 닮게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애초에 뼈도 없고 무거운 탓에 사람처럼 골전도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쪽 귀에는 에어팟 1세대, 다른 쪽에는 에어팟 2세대를 끼고 동시에 폴카와 동일한 소음 환경에서 직접 녹음을 해보았어요. 저는 골전도가 생기는 만큼 폴카 측정보다는 훨씬 더 명료하게 들리면서 에어팟 1세대에 비해서 에어팟 2세대가 약간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 정리를 해드려야겠죠. 에어팟 2세대는 분명 에어팟 1세대에 비해서 드라마틱한 체감상 변화는 거의 없었어요. 비록 무선 충전 추가되었고 전력 효율이 좋아진 칩셋 덕분에 헤이 시리 기능이 추가되고도 사용시간 더 늘어났고 레이턴시가 감소되었고 통합 품질은 소폭 상승하였지만 대단하게 느껴진 변화는 아니죠. 그 이유는 에어팟 1세대가 이미 완성형이었기 때문이에요. 애플은 오래전부터 에어팟을 개발하면서 수많은 특허들을 선점하고 에어팟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이
이끌어낸 결과죠. 그리고 에어팟의 모든 부분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픈형 이어폰이라는 특징과 긴 막대기는 각각 골전도 마이크와 빈포인 마이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어서 TWS 최고의 통합 품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고, 3개의 마이크가 동시에 동작할 수 있게 3채널 입력을 받는 애플 커스텀 칩셋은 배터리 효율을 증가시켜서 작은 사이즈 유닛과 케이스를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넓은 안테나 면적과 스니핑과 같은 특허는 기존 TWS와 차원이 다른 연결 안정성을 보여주죠. TWS의 중요한 점이 무선 안정성, 배터리, 통합 품질 3가지를 모두 완벽히 만족시키는 유일한 TWS 이어폰은 에어팟 말고는 없죠. 그 자신감으로 아이폰 7 때 이어폰 단자를 빼버리는 과감한 시도를 하긴 했지만 그만큼 에어팟 품질에 자신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에어팟의 시장 점유율이나 에어팟을 통한 매출을 보면은 애플의 전략이 매우 성공적으로 먹혀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저번에 갤럭시 버즈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2인자라 삼성조차 출시된 지 2년이 훨씬 더 넘은 에어팟 1세대도 넘어서지 못했어요. 이어폰을 성공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통합 품질도 배터리도 무선 품질도 모두 에어팟 1세대의 발끝도 겨우 따라오고 있는 실정이죠. 에어팟 2세대는 이런 상황에서 더욱 격차를 늘리기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는 숨고르기가 아닐까 싶어요. 더 정확히는 승자의 여유. 지금까지 에어팟 2세대 리뷰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